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표지를 하나 깔끔한 걸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제목이 미스터 북의 매일하는 이론. 매일하는 이론. 자, 매일하는 이론 일명 줄여서 매론인데요. 일단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매일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부동산학을 매일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면 안 되죠. 그냥 제목을 매일하는 이론이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부르기 쉽게 메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2, 3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암기 노트를 저랑 같이 좀 채워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의 듣고 저는 주제별로 쭉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자, 뭔가 학개론도 꾸준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이렇게 빵꾸를 채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원래 목적은 요놈을 하기 위한 거죠. 요놈을. 자, 요놈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빵꾸 자료예요. 카페에도 올려져 있고 실강은 여기 이제 교재로 하나 나가고 있죠. 부교재로. 일단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거라도 땡땡 하자. 땡땡이 암기하자라는 거야. 요거라도.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일단 우선 확실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라도.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일단 요 질문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이렇게 빵꾸를 이렇게 채워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빵꾸를 채우면서 자꾸 논점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암기도 하고 시험의 감을 유지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강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시는 분은 또 강사랑은 상반된 또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견해냐? 야, 미스터 구가 나는 말이야 빵꾸가 비어있으면 불안해서 책을 못 봐. 이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제발 정답을 달라는 거죠. 정답을. 그래서 이 빵꾸를 단순히 이렇게 알아서 채우세요. 그러면 이게 쉽게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빵꾸를 채울 수 있도록 뭔가 과정을 제가 집어넣을 테니까 오늘 한 번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믿고 한번 믿고 따라올 거예요. 믿고 안 따라오는 거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요. 지금 요 자료가 지금 뭡니까? 그러면 요 자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예요. 강의 노트. 일단 부동산 학하고 부동산 활동에 대한 빵꾸를 채워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빵꾸는요. 강의 노트 오른쪽에 있는 요 필수 기출 지문을 제가 빵꾸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를 채우기 전에 저랑 같이 요 필수 기출 지문 논점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빵꾸를 한번 채워볼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수업을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학의 정의,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은 독립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정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뒤를 봅니다. 종합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즉, 요 문제, 요게 논점이라는 건 결국 밑에 있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순수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그래서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규 사용종 이게 암기돼야죠. 그래서 부동산학이란 종합응용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토지와 정착물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해서 직업물, 법, 금융적 재측면 항상 이런 표현이 잘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냥 다양한 측면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학은 토지와 정착물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요 3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연구 대상을 묻는 거예요. 연구 대상. 부동산학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합니까? 그럼 두 가지죠.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 부동산 현상과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일단 두 문자가 경규 사용종, 경규시가 사용하는 종이고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순수과학, 응용과학 이런 게 보이면 일단 순수과학은 아니라고 돼야 돼요. 순수과학은. 그리고 자연과학은 아니라고 돼야 되고 이게 보여야 돼요.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응용. 자, 활동에 응용하고자 하는 과학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이 들어간 경험과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이념. 자,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학의 이념은 크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 근데 효율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반드시 효율성이랑 엮여져야 해요. 효율성. 최유효니까 왠지 효율성 같죠? 최유효 이용 효율성. 그리고 이 효율성이라는 건 누가 중시하는 주체입니까? 당연히 민간인은 효율성을 중시하죠. 민간인은. 그리고 공적 주체가 중시하는 건 형평성이 되고 그래서 형평성이 뭐냐 봤더니 부동산의 이익은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이익을 골고루 나눠 가져가야 된다. 이게 형평성이죠. 그리고 이 형평성은 공적인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시되는 이념이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 자, 우리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낯설어요. 이 접근 방법이라는 건 학자들이 항상 연구 방법을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접근 방법.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 뭡니까? 자, 뭔가 종합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킨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그럼 이게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그리고 뒤를 또 봐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하고 통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자,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부동산학을 뭔가 통일화시켰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통일화시켰다. 그러면 종합식 접근 방법 또는 종합식 연구 방법. 그리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종합과학. 그런데 최근에는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방법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의사결정 연구 방법이라는 건 투자, 금융, 개발 등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금융을 받을까 말까, 개발을 받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연구하는데 여기는 항상 주제가 이거예요. 자, 투자, 금융, 개발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걸 연구하는데 이 의사는 윤봉길 의사입니까? 외과 의사입니까? 내과 의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의사는요, 항상 우리 학자들은 어떤 투자, 금융, 개발의 의사를 결정할 때 항상 어떤 인간을 전제로 하느냐.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아니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즉 합리적인 인간임을 전제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의사결정 연구 방법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한 번만 더. 부동산학의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통일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종합식.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종합식 접근. 자, 항상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합니다. 뭐 하려고? 의사를 결정하려고. 그래서 이 의사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입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 가보죠.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의 정의. 부동산 활동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 또는 태도를 말한다. 자,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활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요, 일단 과학성이 있죠.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성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응용성,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에 응용하기 위해서 배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배운 부동산 학을 응용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응용성을 기술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전문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옵니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떠오르는 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가지를 우리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하죠. 연구 대상. 그런데 지금 대비되는 개념을 찾으라는 거야. 부동산 현상이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 말이야. 당연히 부동산 현상은 정적인 대상이고 부동산 활동이 동적인 대상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정부, 사적, 전문 협회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것은 민간 부분, 사적 부분입니다. 이것도 응용이 잘 되는 지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부분은 민간이죠. 민간. 지금은 국가 주도의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활발해요. 그런데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오냐. 부동산 활동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로. 개발의 주체는 우리 정부 주체도 있고 사적 주체도 있고, 그럼 둘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당연히 민간 부분이라고 해야죠. 개발도 민간. 그리고 민간 부분은 효율성을 중시합니까? 형평성을 중시합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항상 중시하는 거죠. 정부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이거 한 번만 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업을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죠. 일단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부동산을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따라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으로 다시 나누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세분화시키면 첫 번째,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면 부동산을 임대로 돌려요.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을 팔아먹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다시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이렇게 나누죠.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그리고 여기 암기 코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3개로 나눠지는데 누구만 2개로 나눠지더라? 관리업만. 관리업은 다시 주거용 부동산입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입니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업은 그냥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돼 있어요.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자문업은 항상 투자 자문업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 평가업.
그래서 일단 서비스업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관리 서비스업은 크게 관리 하나 떼고 나머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냐 이렇게 나누고, 중개는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이고, 감정평가업, 그래서 서비스업을 먼저 잘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세 분류가 나오면 항상 활동에서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 그래서 건물과 기타 부동산, 건물과 기타 부동산. 이유는 활동은 건물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다시 주거용 건물입니까? 비주거용 건물입니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 기타 부동산. 예, 근데 여기까지 다 암기하라 그러면 무리니까 일단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관리업은 두 가지로만 나눠져요. 어떻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임대업과 공급업은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부동산 요렇게 암기됩니다. 요 정도.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부동산업은 크게 자,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일단 임대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업이 파생됩니다. 오른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다시 세 분류를 지금 하라는 건데 항상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이. 임대업과 공급업은.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냐, 그리고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냐. 요거 상품 논점이죠. 요거까지 암기하는 건. 그리고 관리업이 나오면 항상 관리업은 두 가지로만 나눠지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입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입니까? 그래서 요 3번이 제일 중요한 암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인데 중개는 중개 및 대리, 그 다음에 자문은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으로 다시 세 분류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노트에 있는 걸 저랑 같이 한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스탑을 누르란 말이에요. 스탑을. 그렇죠. 화면을 딱 스탑을 누르고 뭘 해보셔. 일단 스스로 한번 요 빵꾸를 채우는 노력을 해봐야 돼요. 빵꾸가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그리고 나서 빵꾸를 딱 채워본다. 스탑을 누르고, 제가 원하는 거 스탑 눌러서 빵꾸를 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더 복습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복습.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광고를 하나 집어넣을까 이랬는데 광고는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믿을게요. 딱 강의 노트에 오른쪽 필수 기출 지문이 저랑 같이 쭉 한번 보면 스탑을 누르고 빵꾸 노트를 한번 채워보자 이런 말이야. 지금 1번, 2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빵꾸 채웠어.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빵꾸 채우는 연습을 했다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 빵꾸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일단 부동산학.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그럼 반드시 뒤를 봐요.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이렇게죠. 이것도 부동산학이란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자 직업물법 금융적 제 측면이니까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데 자,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잘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채우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묻네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죠. 그리고 이 활동은 정의가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이 뭐니?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등을 말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러면 두 문자가 떠올라야죠. 경규, 경험, 규법. 경규시가 사용하는 종입니다. 경규 사용종. 경험과학, 규범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이죠. 경규 사용종. 그리고 자, 4번은 부동산학은 무엇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순자시가 들어가야죠. 순자시.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다. 그리고 시험에 한 번 나왔지만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학문은 항상 구체적인 경험과학이죠.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 6번.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나와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종합식 접근이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냐. 그럼 보자고요. 자, 부동산을 기술, 경제, 법률적인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부동산을 뭔가 복합,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그리고 종합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통일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부동산학의 통일. 그러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종합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통일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종합식 접근 방법. 그리고 요 문구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임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존재임을 가정하고 뭘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하죠. 이게 의사 결정 접근 방법이죠. 자, 항상 이 의사 결정 접근 방법은 이 어떤 의사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고 그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의사 결정 접근 방법. 자, 그다음 활동.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우리는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활동.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거 뭘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응용성.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배운 부동산 학을 응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응용성을 다른 말로 기술성이라고 그래요. 기술성. 그리고 과학성이 있고 전문직이고 뭐 임장 활동이고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현장 활동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현장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똑같은 표현이죠. 현장 활동과 임장 활동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요거 주의.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체계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체계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과학성이에요. 과학성. 그래서 부동산 활동도 체계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성이 인정된다. 요거 기출지문.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활동이면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이에요. 대인 활동이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지상, 지하, 제가 일부러 지자로 그냥 통일시켰어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를 포함한 3차원의 공간으로 대상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끔씩 등장하는 민법과 관련된 규정이 요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 211조는요, 소유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바로 요걸 설명하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 면적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지상과 지하에도 미치니까 지상과 지하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민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지상권도 있고 구분지상권도 있죠. 지상권은 지표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구분지상권은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채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자,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면 부동산을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 그 다음에 팔아먹습니다. 공급.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관리,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그래서 자,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그리고 뭐부터 확인한다? 요거부터. 부동산 관리업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중개 및 대리예요.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그리고 나머지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은 항상 건물이 중심이죠. 그래서 건물이 중심. 주거용 건물입니까? 비주거용 건물입니까? 기타 부동산입니까? 요렇게. 그러면 지금 빵꾸 암기 노트 01번 부동산학, 02번 부동산 활동을 해결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죠, 이틀이나 한 번씩 다른 과목을 하면서 이 빵꾸를 채우는 연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기를 희망합니다.